여러분 혹시 매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아주 오래된 병인데 이게 지금 동아시아의 최첨단 국가들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3,085.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올해 일본에서만 새로 매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수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이 설마 하고 무시하는 사이에 위험이 이만큼이나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9%. 이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대만에서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 1년 만에 매독 환자가 늘어난 비율이에요. 한창 공부하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딜 세대인데 이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방금 보신 일본과 대만의 숫자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이건 단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울리는 경고음, 바로 지역적인 적신호입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상승 곡선이 정말 가파르죠. 2020년에 6천 건 정도였던 게 불과 2년 만에 2배 넘게 뛰어서 1만 건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늘었네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여온 거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위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매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조용한 감염병이라고도 불리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고 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걸까요? 네, 매독의 정의 자체는 간단합니다. 트레포네마 팔리디움이라는 균 때문에 생기는 세균 감염이고요. 주로 성적인 접촉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정의는 간단하지만 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은 정말 교활하고 복잡합니다. 자, 바로 이 3단계 진행 과정이 매독을 정말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는 통증도 없는 궤양이 생겼다가 그냥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사실 균은 몸속에 숨어서 조용히 2단계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3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확산이 좀 이상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독 특정 세대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왜 하필 젊은 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 환자들의 연령대인데요. 보세요. 20대, 특히 20대 초반에 확 쏠려 있죠. 20대 환자를 다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성 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20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남성과 여성의 감염 패턴을 비교해보면 더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여성은 방금 보신 것처럼 2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성은 20대부터 40대, 심지어 60대 이상까지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이 비대칭적인 모습, 이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젊은 층 중심의 확산, 이게 일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봤던 대만의 9% 급증, 바로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이 병을 그냥 지나쳤을 때 과연 어떤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기 증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게 바로 매독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의 안일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경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3기 매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거나 혹시 아이를 낳더라도 평생의 고통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어요. 심장, 눈, 뇌, 신경계,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이 망가지면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섭게 번지는 위기 앞에서 각국 보건당국은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죠. 과연 어떻게 이 싸움에 맞서고 있는지 그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작년에만 2,700건 이상이 보고됐는데요. 여기서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환자의 거의 60%가 20대와 30대예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한국의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남성 환자가 78%로 훨씬 많고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맨 아래에 있는 가장 흔한 병기입니다. 조기 잠복 매독이 43.7%나 되죠. 이 잠복 매독이라는 건 증상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자기가 감염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처럼 젊은이들이 쉽게 검사받을 수 있게 무료로 신속 검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한국처럼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해서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네, 이 오래된 질병이 21세기 현대사회라는 새로운 땅에서 아주 무섭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감염병의 부활과 싸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백신이나 치료제 이전에 바로 인식이 아닐까요? 제대로 알고 경계하는 것 말입니다.